2023년 4월 3일 이정훈입니다. 그토록 좌파들이 외치는 4.3 사건이 일어난 날이네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4.3을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했는데 왜 문재인이 활보하게 내버려 두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호남에 가뭄이 극심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호남 가뭄은 심각합니다. 많은 매체가 보도했고 조선일보가 많이 직격탄을 터뜨렸죠. 그런데 강기정 광주시장 참 편협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었어요. 정치가 호남 가뭄을 키웠다라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근데 반박이 궤변입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없앤 광주 시민 40일치 물, 그리고 4대강 사업에서 빠졌던 섬진강은 비만 오면 홍수, 비가 안 오면 가뭄, 이런 보도를 했죠. 세상을 돌아다니는 입장에서 호남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지형이 동고서저입니다. 동쪽으로 태백산맥이 있어서 그쪽엔 산이 높습니다. 그리고 태백산맥에서 갈린 산맥이 차령산맥, 소백산맥 이렇게 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뻗어오죠. 그 소백산맥, 태백산맥 갈리는 사이로 영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에서는 동해로 바로 흘러가는 짧은 하천을 제외하면은 영남에 있는 모든 하천들은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 사이에 흘러들어서 낙동강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강, 하나의 강을 만들어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지금은 자꾸 지구를 남북으로 보는데 옛날에는 한양이 중심이잖아요. 한양에서 봤을 때 왼쪽 오른쪽을 따지죠. 그래서 낙동강 왼쪽이면은 경상 좌도, 지금의 대구 쪽 안동 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뭐 합천 이쪽은 경상 우도가 되는 거죠. 한양에서 봤을 때 오른쪽 우도, 왼쪽 좌도. 네. 그래서 영남에는 큰 강이 하나로 뭉쳐서 흘러갑니다. 영남에도 가뭄이 들지요. 그러나 낙동강 본류가 마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낙동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상류에서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중류쯤 오게 되면 이게 너무 흐름이 완만해가지고 강이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강이 범람해서 피해를 줍니다. 또 겨울철이 되면 수량이 줄어드니까 배들이 못 올라왔어요. 옛날에도. 그래서 낙동강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준설을 해서 강바닥을 깊이 파면요,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물량이 많아지면 그 물들이 평소에도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많아지면 농사짓기 좋아집니다. 영남은 이 낙동강이라고 하는 큰 물통을 큰 거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약점이 이 하류로 올수록, 부산 쪽으로 올수록 이 점점 기울기가 약해져서 수심이 깊지 못하다. 그래서 낙동강은 준설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봤던 분이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조원철 교수입니다. 저하고도 가까운 분인데요. 지금은 퇴진하신 교수죠. 그분께서 낙동강은 준설을 해서 거기는 운하로 쓰자. 깊어지면 배들이 다닐 수 있으니까 이 고속도로나 KTX 열차보다도 배가 훨씬 더 많은 물동량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동강 좌우에 있는 도시들, 내륙 도시들이 개발이 된다, 관광지로. 그리고 낙동강 좌우에 이 뚝을 쌓고 뚝이 우리 서울의 강변도로처럼 도로가 되면 도로도 발전하니까 내륙이 발전된다. 그래서 4대강 사업으로서 낙동강은 그렇게 하자 그랬고요. 호남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고서저의 지형이다 보니까 그리고 태백산맥에서 나온 산맥들이 이렇게 갈비뼈처럼 갈려져 흐르잖아요. 그래서 충청 이남부터 호남 저기 여수까지 흐르는 강들은 하나의 강이 되지 못하고 다 작은 강들이, 금강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동진강, 무순강 다 이렇게 개천 같은 강들이 흐릅니다.
이게 물통이 작은 거죠.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하천이 마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지형은 농사짓기 좋은 땅은 호남에 다 있습니다. 호남이 물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정작 가물면은 물통이 강이 작기 때문에 물이 적습니다. 그 가뭄 피해는 오히려 호남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저는 지방을 많이 다녀서 그런지 충청 이남으로 가보게 되면 저수지가 참 많아요. 왜 그러느냐? 영남은 상대적으로 산이 크니까 물이 오랫동안 나오는데 충청 이남으로 이렇게 해안가로 가보면 뭡니까? 무슨 산 하나가 독립된 산처럼 하나 있고 비가 오면은 그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죠. 근데 비가 딱 그치면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둬가지고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많은 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제가 우리를 통치할 때부터도 많이 만들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남 쪽에 충청권의 4대강 개발은 거기도 결국은 이제 준서를 좀 해서 물량이 많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보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보를 만들다 보니까 또 약점이 뭐냐 하면 낙동강도 똑같은 문제에 부닥치는데 우리나라 농촌에 가게 되면 다 비료 뿌리고 농약 뿌리죠. 거기에는 질소, 비료의 3요소가 뭐니까 질소, 인산, 칼이죠. 그럼 논에다가 그걸 뿌리면은 비가 안 와도 그 논에 있는 물들이 다 흘러 강으로 가죠. 강으로 가면 그 비료 성분, 벼 잘 크라고 하는 성분들이 강물에 많아지게 되죠. 강물에 많아지면 뭐가 자랍니까? 조류가 자랍니다. 조류가 많이 자라면 더군다나 햇빛도 많이 쬐어주고 가물어서 그리고 물이 가둬놓으면 수면에 녹조가 쫙 낍니다. 이건 피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 농민들한테 비료 뿌리지 마라, 농약 뿌리지 마라.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물기만 하게 되면 녹조가 심각해진다. 이거는 뭐 비가 확 오면 수문 열고 다 내려보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게 심해지면은 바닷가 쪽에도 이 물이 흘러서 결국 농약이 비료가 있는 물이 바다까지 가니까 그럼 바다에도 물이 영양분이 많아져 갖고 적조가 심해집니다. 그러면 그 양식하던 어민들이 피해를 보죠. 고기들이 죽습니다. 맨날 이게 시비거리예요. 근데 이건 대한민국 자연조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환경론자들은 댐을 만들지 마라, 보를 만들지 마라 하는데 이 보와 댐이 없으면 농업 자체가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보가 없을 때도 그때는 물이 덜 고였겠지만은 그 틈틈이로 보게 되면 녹조는 다 있었어요. 근데 이 물통 커지니까 녹조가 많이 보일 뿐이지. 저는 한여름이 되면은 이런 알탕이라 그래서 산에서 계곡 같은데 국립공원 아닌 데는 좀 계곡에 들어가도 되잖아요. 옷 입고 홀랑 들어가서 그 찬물에 뒹구는데 그러다가 이제 큰 하천 같은 데 가도 들어갑니다. 근데 녹조가 심한 데는 안 들어가지만 녹조는 다 있다는 건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가둬놓으니까 커 보이죠. 이걸 갖고 환경론자들이 그렇게 4대강 보를 안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작년에인가요? 재작년인가 섬진강이 아주 큰 피해를 봤죠. 섬진강은 아주 그 민주당 세력, 환경론자들, 호남 세력이 합심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섬진강은 4대강 개발할 때 못 들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홍수 피해도 많이 났고 또 그 위에 섬진강 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못 견디니까 물을 열어버리니까 평소보다 비가 왔을 때 흐르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이 떨어지니까 피해가 많이 봤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작년에 이 섬진강 하구 쪽에다가 섬진강 하류에다가 가장 많은 보상금을 줬어요. 이 호남이 얼마나 참 이 물이 심각한가 하면은 금강이 충청부터 호남 지역에서는 제일 큰 강입니다. 그 금강의 저 상류를 댐으로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그 물을 전북 지역에 있는 그 동진강, 만경강 전북 쪽으로 흘려주죠. 그 물이 있어야만 이 호남 쪽은 워낙 강이 작고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거든요. 그렇게 그 댐을 만들어서 한 수십 년 운영해 왔는데 2021년 비가 매우 많이 오니까 이게 이 댐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금강 쪽으로 한 몇십 년 방류를 안 했습니다. 방류를 하다 보니까 금강 쪽에 사는 사람들도 몇십 년간 여기 안 잠기던 곳이 잠기니까 피해도 있고 뭐 그런 사건들이 생겼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자
제가 이제 호남과 영남, 충청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특히 환경론자들이, 민주당 세력들이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던 4대 강보를 허물어라, 뭐라, 이거 계속 녹조를 갖고 시비를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호남 지역이 특히 농사 정도가 아니라 광주 같은 데는 물이 부족해서 이제 먹고 살 물도 없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걸 보도하면서 문정부가 광주 시민 40일치 물을 없애버리겠다. 네. 보를 개방해서 물 내려보냈으니까. 섬진강은 저런 지경이다. 가뭄 심한 15개 시군이 모두 호남에 있다. 아까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농민들은 물이 없으면 농사 못 짓고 이건 진짜 꽃갱이 들고 시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강기정 실장이 뭐라고 변명을 했는가 하면은 뭐 1560만 톤이 내려보냈다 그러는데 그거는 만수위 때를 계산했을 때 그런 거고 항상 그게 아니고 그 전부터도 이 4대 강보 해물을 하니까 최고 수위가 오를 때까지 물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보냈었어요. 그러니까 만수위까지 안 있었다. 그러니까 1560만 톤 광주 시민 41분의 물을 내보낸 게 아니다. 뭐 그런 거 하는데 그 전부터도 그러면은 물 관리를 개판으로 한 거잖아요. 환경론자 따라가가지고. 이래놓고서는 이제 자기네 살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다른 데 끌고 와봐요. 광주도 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끌고 옵니다. 영남에서는 낙동강 볼륨을 하나 막으면 어떻게든 물은 먹는데 여기 조금 갖고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느 한강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뭐 그런 참 내가 보던 비굴한 변명을 하면서 조선일보 기사는 엉터리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 자들이 강기정이를 비롯해서 광주 5.18만 나오면 모래 소리 빽빽 지르는데 환경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면피를 하고 오마이뉴스니 한겨레니 이런 매체들은 이런 거 나오면은 뭐 조선일보 보도가 가짜 뉴스다 뭐래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참 비애국적인 사람들. 지금 대통령도 이제 4대강 물그릇을 활용해라 이런 지식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가 아까 조원철 교수랑 같이 4대강 운하 사업할 때 물그릇 만들자. 우리 인구가 얼마냐. 예? 물은 필요하다. 그래서 할 때 했던 말인데 제가 지금 보는 거는요. 지금 환경부 장관이 한화진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주로 환경 문제를 다뤄오신 것 같아요. 학자로서 활동해온 것 같고, 뭐 정부기구에서 많이 에너지 자문위원, 뭐 원자력 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뭐 안 한 환경 문제로 많이 했네. 근데 한화진 씨가 환경부 장관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저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이 한 장관을 이렇게 보면서 좀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대통령이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감사원 감사가 나와야만 4대강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환경부 그리고 이창양 장관이 있는 산업부는요. 문재인 정권 진료하고 비슷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한화진 장관이 이끄는 환경부는 그때 노선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냐? 그때 4대강 없애자는 쪽으로 갔던 관료들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탈핵 정책을 추진했던 산자부 관료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말로만 탈핵 정책 끝났다. 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몰라요. 윤 대통령은 검찰은 잘 알아서 그쪽은 좀 하는데 환경이나 에너지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강 운영을 국토부가 하는 게 옳은지 환경부가 하는 게 옳은지 모르는데 환경부가 하도록 문재인 정권이 대못을 꽝꽝 받고 나갔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어서 검찰을 꼼짝 못하게 했듯이 우리 환경부가 4대강 문제를 다루도록 녹조 때문에 물 부족을 감수하도록 만들어 놓은 걸 못 바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지금 원자력 발전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요즘같이 날씨 더울 때 태양광 전기 생산 잘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전기를 비싼 전기죠. 이거 다 사줍니다. 한전이. 사줘야 돼요.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법에 따르면. 그러다가 며칠 후에 비가 오면은 태양광 생산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원전, 화전 다 돌려야 되죠.
그러면은 원전 화전도 이게 원전이나 화전이 자동차처럼 시동 탁 켜고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이렇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발전소들도 평시에도 가동을 합니다. 근데 이쪽 전기는 안 쏴주게 버리지. 그리고 태양광 사주다가 태양광이 안 들어오면 풀가동해서 이걸 돌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신재생 발전해봐야 2개의 발전소를 돌리는 겁니다. 근데 비싸게 생산한 전기를 사주고 한전 적자가 심각하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신재생은 아직도 보조금이 나가거든. 계속 짓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산자부 공무원들이 안 받고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게 있으니까 바꾸면 자기들이 멀쓱하잖아요. 환경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화진 장관 지금 뭐 감사 나올 때까지 4대강 어떻게 하라는 거 결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책임지기 싫으니까. 지금 한동훈이니 이런 정도의 장관은 법무부만 있고 다른 부 장관들은요 다 복지부동입니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4.3 사건 관련해서 지금 뭐 이렇게 대한민국 제가 이제 똥 치우는 게 이 정부의 큰일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저질러 놓은 문재인 씨는 위축돼 있다가 뭐 4.3 사건 관련해서 제주도 가고 슬슬 돌아다니면서 왜냐? 옛날 자기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또 심어놓은 체제가 그대로 다 있거든. 근데 윤석열은 지금 일본하고 정상회담 했다가 인기 떨어지고 뭐 하니까 절절매는 같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좀 잘 가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킬 수 있다고도 볼 겁니다. 이게 윤 정부의 큰 미스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를 만든 주범이 문재인인데 문재인 하나 손대지 못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한다고 두고 있으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물렁물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집권 지금 1년쯤 됐으면은 자기의 집권 철학을 시행할 장관들을 탁 전면에 하다못해 원희룡이처럼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물렁물렁합니다.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호남 가뭄 이렇게 극심한데도 지금 뭐 윤 대통령은 자꾸 대구 서문시장 가는데 왜 자꾸 TK에 의존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는 돌파 못합니다. 환경부도 국토교통부도 이 가뭄 문제에 딱딱 대처하게 하고 잘못된 법도 고치고 뭐 한동훈처럼 시행령으로라도 어떻게 바꾸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죠. 그리고 문재인을 잡아놔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제 이정훈의 분석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